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전립선 비대증 환자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어떻게 수술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설명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당연 익명인데 60대 남성 환자였고, 전립선 크기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변 줄기가 매우 약해져 있었고, 잔뇨감도 상당했고, 이미 약물 치료는 많이 하고 오셨던 분이었고요. 증상 개선은 충분하지 않았고, 야간뇨도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버려 뒀다면은 잔뇨가 아무래도 이전에도 증가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뇨가 증가하다가 신장 기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이제 상담하면서 선택했던 수술은 홀랩 수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탈핵술, 핵을 떼어낸다, 속에 있는 알맹이를 떼어낸다, 이런 수술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알맹이를 완전히, 그 알맹이는 사실 좋은 게 아니라 비대 조직을 완전히 뽑아낸다, 이런 수술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땀 한 땀 다 긁어내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비교적 짧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길긴 하지만, 그래서 짧아진 편이고요. 출혈의 가능성도 아무래도 이전 수술법보다는 조금 더 적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전립선을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험하고 출혈 가능성도 너무 높고, 그래서 예전에는 개복 수술하라고 그랬었는데 홀랩이 나오면서부터는 초거대 전립선까지도 내시경적 수술이 가능해졌던. 다시 환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직을 제거한다거나 비절제식 방식을 권해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의 수술로 충분히 조직을 제거해서 재발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홀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특히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전립선 피막과 선종 사이의 경계가 특정 부위에서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피막을 뚫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얕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재발을 한다든가 의외로 내가 못 찾았던 선종이 실제로 자라 들어오면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홀랩 수술은 단순하게 조직을 많이 제거한다기보다 정확하게 그 층을 찾고, 층이 잘 안 보일 때도 잘 근사해서 여기가 층이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수술을 해드릴 때 홀랩 수술에서도 주안점이, 너무 많이 제거를 하다 보면 수술 이후에 요실금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립선에서 그 외괄약근에 차지하는 그 구조를 생각해서 그 부위를 어느 정도 준수하게 절제하고, 나머지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절제하는 데 저희는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마치고 이틀 정도 뒤에 소변줄을 제거하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처음 했던 질문이, 원래 소변을 이렇게 보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나쁜 말씀이 아니라 소변 줄기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예전에 그렇게 내가 소변 줄기 불편한 걸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오히려 자다 깨는 야간뇨라든지 좀 자주 보는 빈뇨라든지 못 참는 요절박 같은 것 때문에 오시곤 하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는 환자분들이 자기의 세뇨가 해결되고 나서 좀 놀라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도 좀 그런 경우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저희가 수술로부터 2주 정도 뒤에 첫 번째 외래를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전의 방광 변성 상태에 따라서 배뇨근 저활성에 빠진 분들은 저활성이 먼저 돌아오시기도 하고, 저활성이 없었던 분들은 초반에 오히려 소변 좀 더 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운이 좋게도 2주 정도 뒤에 야간뇨가 모두 없어지고, 주간에도 요절부터 거의 심하지 않으셔서 첫 이제 외래 관찰에서 바로 졸업시켜 드렸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홀랩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내 증상도 이 환자가 좀 비슷한 것 같다, 혹은 이런 모든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개만 있는데 이것도 전립선 비대의 증상은 아닐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뇨의학과를 좀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검사와 함께 치료 방법을 제대로 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립선 비대증 환자 153만 명. 하지만 전립선 건강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베스트 비뇨의학과.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치료 시스템으로
전립선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부터 아쿠아블레이션, 홀랩 등 최첨단 레이저 치료까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른 회복, 최소 부작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킵니다.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한민국 비뇨의학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